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훈련 어순편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순편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부분은요. 어떤 말이 길어지든지 내가 1초 만에 원하는 말을 술술 말문이 트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말문이 트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주인공의 행동. 자, 한국 사람들은 서술어가 끝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문장을 다 생각하고 말하려는 습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끔 주인공의 행동을 먼저 챙기자,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훈련을 하면서 또 이런 훈련을 하는 목적 자체가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뇌가 거기서 본능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저거 뭐지? 하고 생각을 멈춰버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유혹당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인공의 행동만 챙겨오자. 그래야지 말이 풀려요. 그래서 행동부터 하다가 중간중간에 내가 꾸며주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뭘 붙였어요? 스티커란 애를 활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자유자재로 확장을 하고 늘어놓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이 스티커 5가지의 용법을 다 설명을 드렸죠. 자, 스티커의 종류는 어떻게 있다고요? that, with, ing, to, 땡땡땡. 자, 이렇게 있었죠. 자, that은 기본적으로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이에요. 자, 일단 스티커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이 뒤에 오는 스티커의 종류나 성질을 결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애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할 때는 that 다음에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얘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할 때는 이런 스티커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어떤 동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잡지에서 본 가방 하면은 가방, the bag that I saw in the magazine.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 스티커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랑 위아래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지금 사람 몸통이 하나 더 많죠. 그래서 얘가 하나 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that을 안 쓰고 싶을 때는 여기서는 종종 that을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요, 이미 몸통 하나가 부족한 상태에서 뭔가 생략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 팔만 바로 붙이는 스티커를 쓰실 때는 절대로 여기 있는 that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문장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얘 꼭 쓰시고요. 이 경우에는 that을 생략을 해도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실 겁니다. 그거 놀라지 마시고 이때는 사람 몸통 있을 때는 하나 더 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with 스티커는 뭐 할 때 썼어요?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다, 없다. 그러면 털이 없는 애완동물 하면은 pet without fur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이 든 사과 할 때, 독이 있는 할 때는 apple with poison. 근데 기본적으로 이 with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 뭔가를 표현해주는 서술어를 일일이 다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한 편리함이 있었어요. 그 모자에 꽃 달린 모자 이런 거 할 때 달려있는, 아니면 머리에 선글라스를 꽂고 있는 여자 할 때 꽂고 있는, 그 다음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도넛 할 때 발라져 있는, 이런 류의 서술어들을 얘네들은 일일이 다 번역하지 않고 그냥 뭐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뉘앙스를 살리고 싶으면 위치로서 on it, in it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영어권 사람들의 그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ng와 ed 스티커가 있는데, ing 스티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에 ed 스티커는 얘가 팔짱을 끼고 있을 때 이루어지면 ed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거 할 때 제가 종종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that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행동. 여기도 지금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으신데, 기본적으로는 얘로 표현할 수 있는 애는 전부 다 얘가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 하면은 children riding on a bicycl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을 the children that are riding on a bicycle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표현만 이게 가능한데, 이 that 같은 경우는요, 이 팔 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통 be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한 명이면은 a child that is riding on a bicyc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여러 명이면 that are riding on a bicycle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탔던 아이들 하면 that rod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얘네가 바로 이제 탈 아이들이야. 그러면은 that will ride on a bicyc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the friend driv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뒤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this is the friend that drove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이 친구가 운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 this is the friend that will drive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땡땡땡 스티커는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보면은 의미적으로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붙이는 애가 형용사거나 아니면은 전치사라고 붙은 애들 같은 경우 딴 거 없이 붙일 수 있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게 filled with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걔랑 똑같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책으로 가득 찬 책장 할 때 the bookcase filled with books 이렇게 쓴다든지 the bookcase full of books. 어떨 때는 of를 쓰고 어떨 때는 with를 쓰는 건 이 앞에 있는 단어가 결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얘 뒤에는 그냥 이거 쓰기로 얘네들이 원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 이런 얘기를 할 때, man in black. 원래 입고 있는 하면은, the man 또는 guys wearing black clothes.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표현을 얘네들의 약속에서 in 다음에 색깔을 쓰면은 그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비슷한 얘기들을 훨씬 더 짧게 쓸 수 있는데, 다만, 예를 쓰면요, 우리가 남이 말할 때 이제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남이 말하는 걸 들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돼서 이해는 하지만 내가 쓸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는 스티커가 이 땡땡땡 스티커여서 걔는 조금 유심히 한번 더 이거 써야지 하고 좀 챙겨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들을 만들었었죠. 나는 효리한테 치킨 사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 문장도 앞에서부터 같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I want to meet. 내가 만나고 싶은 거는 효리예요? 치킨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I want to meet the person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효리한테 치킨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줬어요? 아니면 딴 사람이 사줬어요? 얘가 직접 사줬죠. 자, 어떤 동작. 여기서는 이미 사줬으니까 사주고 있는 처럼 ing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가 직접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스티커가 영어에 2개예요. that 다음에 팔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직접 동작을 한다는 표현으로 ing. 이거 2개가 원래 가능해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하고 있을 때만 주로 쓰고 있고 얘는 이미 사준 사람한테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ing는 안 되고 that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the person that bought. 그 다음에 효리한테 치킨을 사준 이럴 때 학생들은 처음에 쓰실 때 치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o나 for나 뭐 이런 거 하나 붙이고 효리 쓰는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어떻게 썼어요? 효리 치킨의 형태로 일단은 익혀두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이거부터 오늘은 새로운 패턴 하나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장들 한 번씩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태희한테 꽃을 줬어요. 이 문장 원래 어떻게 해요? I gave 그 다음에 네, flowers to 태희 이렇게 만드는 문장도 있고요. 똑같은 뜻인데 I gave 태희 flowers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죠. 위아래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 두 문장의 뜻이 똑같다면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네, 밑에 있는 거요. 왜요? 짧으니까. 네, 무려 to라는 글씨 하나씩이나 작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게 뭐 저거 하나 갖고 뭐 짧다고 뭐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요. 영어는요.
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불필요한 말을 한 글자라도 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있는 말도 그냥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죠. 그래서 치킨 맥주가 귀찮아서 우리 뭐라고 해요? 치맥하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마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쓰려는 게 그냥 사람들의 습성인데 이거를 굳이 to를 썼다는 거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애를 안 써도 된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하나 빼고 생략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발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거 하나 빼는 게 사실은 엄청난 발상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하나를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그런 이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있는 걸 내가 태희한테 꽃을 줬어요 말고 꽃을 사줬어요를 한번 바꿔볼까요? I 사줄 때는 네 밑에 쓸게요. 그냥 I bought 네 위의 형태로 쓰면은 flowers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답은 드렸는데 보통 학생들이 처음 쓸 때는 I bought flowers to 태희 이렇게 쓰지만 이 경우에는 I bought flowers for 태희라고 쓰셔야 돼요. 얘는 이 단어가 여기 이 for를 쓰라고 정해놨어요.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단어마다 다 외워야 되니까 귀찮죠.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밑에 있는 형태를 쓰면요. 안 쓰면 되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이 외우는 게 귀찮기도 한데 사실 보면요. 우리 좀 뭐라 그러지? 나를 잘 못 믿지 않아요? 시험 볼 때 외웠는데 막상 외웠는데 시험 볼 때 보니까 by 다음에 to였더라 for였더라 막 이렇게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써도 되면 얼마나 안심하고 그냥 편리하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사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한 글자라도 짧게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여기 있는 단어 to나 for 같은 게 뭐가 달라지는 거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이런 사소한 이유가 있고요. 그 사소한 이유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이 패턴, 밑에 있는 패턴이 의미를 갖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어린이들의 대통령이 뭐예요? 예, 뽀로로. 아직까지는 뽀로로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이 뽀로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들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는데 아기들은 저를 더 좋아라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정말 3살인가 뭐 좀 어렸을 때 걔가 이제 걔랑 전혀 친하지도 않고 걔가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게 얘한테 점수를 따는 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뽀로로 인형을 한 마리 사갖고 얘한테 앵겨주면은 그러면은 좀 좋아를 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한테 뭐 하나 사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거 누가 사줬어? 누가 사줬어? 하면서 생색내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계획은 원래 그거였어요. 그냥 뽀로로를 한 마리 사갖고 가가지고 얘 영웅으로 하루 만에 등극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꼬맹이한테 갔더니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상황과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얘 보고 이렇게 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내가 뽀로로 줄 테니까 일로 와봐 이러는데 애가 이렇게 한번 탁 보더니 이렇게 문척문척하고 제 근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어릴 적에 낯도 많이 가리고 그러던 애인데 저는 얘를 딱 1년에 2번 보거든요. 설날 아침, 추석날 아침 딱 2번 보니까 지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사촌 동생이지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애가 그냥 힐끔 보더니 아예 그냥 올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의 계획은 뽀로로 한 마리를 주고 얘 영웅이 되는 건데 아예 애가 안 오니까 이 계획이 실패하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주다라는 행위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다는 give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고 주는 거는 그냥 주는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엄청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엄청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받을 사람이 앞에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받을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준다는 행위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할 틈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방금처럼 내가 아무리 뽀로로를 주고 싶어도 이 뽀로로를 받을 애가 없으면은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받을 사람을 일단 잡아다가 내 앞에 앉혀야 돼요. 아까 그 꼬맹이 막 온 집을 뛰어다니고 있는 꼬맹이를 잡아다가 내 앞에 앉혀놔야지. 그리고 나서 뭔가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언어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고요. 이걸 미국 애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쓰진 않아요. 근데 이 언어에 이게 무의식 중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 지금 두 번째 받을 애를 이렇게 크게 그려놨죠. 얘보다 얘가 사이즈가 더 커요. 자, 제가 항상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워낙 중요해서 얘를 조금 더 크게 그려봤습니다. 자, 얘를 잡아놓고 뭘 줬는지를 뒤에다가 그냥 바로 붙이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I gave 태희 flowers의 패턴의 실제 의미예요. 그냥 글씨만 우리 문법 책에는 뭐 이렇게 보고 give 다음에 뭐 목적어가 어떤 게 앞에 오고 어떤 게 뒤에 온다 이런 식으로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 공식으로 이거 나열합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이게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 받을 사람을 앞에다 잡아놓고 얘한테 뭘 줬습니다. 이 표현을 붙인다는 거. 이 의미를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문장을 드리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태희한테 꽃을 줬어요. 그러면은 I gave 태희 flowers. 그 다음에 내가 태희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I gave 태희 네 gift, present 다 좋은데 저는 한 글자라도 짧은 단어를 좋아해서 그냥 gift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태희한테 예쁜 모자를 줬어요. 그러면은 I gave 태희 a beautiful hat. 네, hat을 쓰시든 cap을 쓰시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이제는 내가 준 거 말고 딴 사람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피자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Mom gave me 피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집 반찬이 맨날 항상 우리 집은 초원이었는데 오늘따라 고기 반찬이 나온 거예요. 자, 엄마가 오늘따라 나한테 고기를 주네. 그러면은 Mom gave me 네, 고기 meat. 네, 너무 당연한 단어인데 막상 또 말하려니까 낯설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세요. 그게 영어가 느는 그 시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충고를 해줬어요. 이 얘기할 때 mom, 그 다음에 충고하다라는 단어를 advise라는 동사를 써도 되는데 여기는요. 그냥 충고를 줬어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mom gave me advic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냥 준 거를 여기다가 그냥 뒤에다가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He gave her a birthday present 또는 birthday gif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 이 자리에는 그녀에게 줬을 때는 h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줬어라는 단어 give만 가지고 연습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단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냥 준 거 말고 사줬어요 이러면 사줬어의 단어는 아예 또 정해져 있죠. 뭐라고? bought. buy의 그 과거걸로 그냥 바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아빠가 나한테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Father bought me iPa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요새는 뭐가 더 좋은 게 나왔는지 그때 워낙 아이패드 이렇게 상징적인 물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각 회사마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그 제품을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동건이가 소영이한테 가방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동건 bought 소영 a bag 그렇겠죠. 자, 동건이가 소영이한테 사준 가방 같은 경우는 아마도 명품백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동건이가 소영이한테 명품백을 사줬어요. 그러면 동건 bought 소영 a luxury ba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가 그녀에게 저녁을 샀어요. 그러면은 he bought he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답례로 그녀가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She bought him 커피는 사요. 네, 자,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